오타니에서 촉발된 때 아닌 한국계 일본인 스캔들이 일본 사회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오타니가 이런 일본인들의 기대에 반하게 미국에서 한국산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끌고 다니고 아내를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공개하고 공개석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며 말하고 다니는 오타니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의심 어린 눈총을 주던 것에서 더 나아가 온 일본 열도의 정재계 스포츠계 사람들의 한국계 혈통을 들고 파는 열풍이 부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긴 건데요. 여기에 일본 왕실이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일본 왕족의 한국계 혈통을 분명히 하고 일본 사회에 경력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되죠. 물론 소모적인 논쟁이고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정도의 반응만 일으키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왜들 그리 열등감을 느끼는 건지 한국인이다 아니다로 아직도 싸우고 있는 건데요.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한 이후로 조금도 나아짐이 없는 일본인들의 우매한 민도에 일본 왕실이 명백한 백제 혈통을 자랑하는 한국산 유물을 공개하며 품위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일본 천황이 한국계라는 오래전부터 모두가 아름아름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일본 왕실의 입장과 그 증거를 샅샅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시대착오적인 왕실이 존재하는 일본 왕실 혈통이 한국계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본 사회로 휩쓸어온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군림한 쇼와 일왕도 왕실의 풍습이 정선의 풍습과 비슷하다고 말하며 은연중에 혈통을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그 뒤를 이었던 아키히토 일왕 역시 스스로가 일본 왕족의 백제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 왕실이 공개한 국보급 유물의 비밀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사 연구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까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 역사적으로도 가치 있는 한국의 보물이지만 또 툭하면 한국계다 아니다로 싸우는 일본인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효과적이었죠. 사실 일본의 천황은 대대로 신의 후손임을 자처해왔습니다. 이것은 근대화 이전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구성하던 신토의 핵심 교류로 받아들여지며 지금도 일본 사회에 남아있는데요.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천황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키히토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는 옛날부터 깊은 교류가 있었다고 일본 서기 등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한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사람들과 초빙대에 온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전해졌죠. 국내청 악부의 악사 중에는 당시에 이주해온 사람의 자손으로 대대로 악사 일에 종사하며 지금도 때때로 아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문화와 기술이 일본 사람들의 열의와 한국 사람들의 우호적 태도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더욱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습니다.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돼 있는 점에서 한국과의 인연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일본인들에게 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름에 성도 붙이지 않는 천황이 한국에게서 여러 문물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을 담백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는 2013년에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대사에서 한국의 이름을 지우고자 혈안이 된 일본 사회를 향해 일침을 가한 겁니다. 여러 증거 중 최근 공개된 유물도 있습니다. 과거 외나라의 수도였던 일본 나라현의 사찰 동대사에는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인 쇼소인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백제의 공주와 부여, 신라의 경주 같은 위치죠. 이곳에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물 외에도 중국 당나라나 서역, 페르시아 등에서 유입된 희귀한 보물 약 9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요. 일본 왕실은 그들이 소장한 보물 공개를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극도로 꺼립니다. 그런데 매년 단 한 번 기회가 생깁니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청은 매년 10월 소장품 중 수십 점만 선정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 공개된 유물은 향후 10년 동안 전시를 제한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물론 아무리 국보급 유물이라고는 하지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일본 왕실이 지금까지 공개한 유물 목록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짐작됩니다. 상당수가 한반도의 고대사와 깊이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일본 고고학계는 그토록 아끼는 국보위로인 목조 미륵 반가상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금동미륵 보살 반가사유상과 판박인 것을 애써 무시하면서 백제와 통일신라가 일본 고대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일본 왕실은 소장품을 하나하나 공개하며 헛소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일본인들이 이 유물만큼은 어느 나라의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당시 일본의 수준 높은 문화와 위상을 대변한다며 큰 소리를 치던 유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현조다는 가장 오래된 바둑판이자 화려한 외양을 자랑하는 모카자단 계곡입니다. 쇼소인의 대표적인 유물로 손꼽히는 모카자단 계곡은 등장하자마자 단숨에 일본인의 자긍심이자 자랑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둑을 둔다는 것 자체가 높은 문화적 수준을 의미했으며 바둑판을 만드는 것 또한 극소수의 장인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스리랑카산 자단, 코끼리 상하 조각 등이 가득 담긴 모카자단 계곡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곳곳에 깃든 공예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측면에 곱게 색칠한 상하 조각을 이용해 낙타와 공작, 아라비아 상인 등을 만들어 붙였고 300개의 바둑돌에도 한 땀 한 땀 새 모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바둑돌을 담는 금은 귀갑감 표면 또한 거북 등딱지 모양으로 장식돼 있고요. 지금까지도 일본 왕실을 직접 보관할 정도로 1500년간 소중하게 보관해왔다는 점이 눈에 띄죠. 사실 그동안 목화자단 계곡을 둘러싼 한국과의 연애에 대한 소문은 스물스물 피어왔습니다. 유물을 본 외국인들이 이런 바둑판은 조선에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은 물론이고 문양이나 바둑판의 방식이 조선에서 봤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평을 했기 때문이죠. 특히 대중에 본격적으로 공개한 후로 목화자단 계곡이 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백제나 신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비밀리에 고고학자들을 불러 목화자단 계곡에 대해 몰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밝혀진 진실에 일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일본 왕실이 소중하게 간직해온 이 바둑판은 실은 백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바둑판의 재료로 쓰인 목자가 당시 한반도에만 있던 소나무 종인 육송이었고 바둑판의 화점 숫자가 우리나라 순장 바둑에서만 볼 수 있는 17개라는 점, 바둑 아래 새겨진 세무늬가 안압지에서 출토된 상하 유물에서도 발견됐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했죠. 심지어는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하사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는데요. 예술과 풍류를 사랑하는 의자왕다운 놀라운 미적 감각이 담긴 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당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바둑판을 하사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걸 고려해볼 때 백제와 일본의 위상까지 가늠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목화자단 기국이야말로 6세기 초부터 7세기 중엽까지 이어진 일본 아스카 문화가 백제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인 셈입니다. 여러모로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바둑판이었던 것이죠. 2021년 기준 한국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계 일본인의 숫자는 38만 명입니다. 실제로는 이 숫자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단 본인들이 일본에서 받을 차별을 두려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드물지만 부모가 아예 알려주지 않아서 평생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이들은 북한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나 이도저도 아니게 조선적을 갖고 있는 제1한국, 조선인과는 또 다른 신분인데요. 세계 유명 인사 중에는 손정희, 일본 이름 손마사요시처럼 소프트뱅크를 설립해 한때 세계 2위 부자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 자신의 뿌리를 속이지 않고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추성훈이나 역도산, 최배달, 최영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와서 일본 천황이 한국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물이 한국에서 만든 엄청난 기술력의 산실이라는 것도 사실 후순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한국의 옛 영광을 잘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으며 앞으로의 더 멋진 한국을 그려가는 의지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일본은 더 이상 경쟁의 대상도 동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일본산 전자제품이라고 우리가 높게 치던 세월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지나갔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과거에 집착하는 일본과 달리 미래와 앞을 보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민족입니다. 일본인들이 스포츠 스타가 한국계네 아니네 하는 논쟁을 펼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더 멋진 콘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더 멋진 연구를 통해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추석을 단단하게 닦아준 덕분에 한국은 유례없는 전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노력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